자, 그럼 뒤에 이제 문학으로 좀 가보자. 문학은 좀 더 재밌잖아. 너무 반응이 없는 거 아니야? 일단 문학 그래도 좀, 문학도 얘들아. 만약에 내가 문학에서 각각의 내용들이 좀 어려웠다. 특히 일단 현대소설은, 얘는 문제가 조금 까다롭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시간을 조금 더 소모할 수 있고요. 복합갈래들, 요 복합갈래. 고전시가, 고전수필, 요거는 확실해. 고전시가 읽는 법을 아직 몰라서 그런 거야. 수필 읽는 법을 아직 몰라서 그런 겁니다. 얘는 문제, 페이크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 복합갈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요거 정리하자. 고전소설은 너무 반가운 친구 나오지 않았어요? 소대성. 대성이가 3가지를 잘해. 밥을 많이 먹어요. 잠을 엄청 잡니다. 잠을 막 12시간 넘게 잤거든. 힘이 셉니다. 이 대성이의 특징. 이 캐릭터를 잘 살린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됐고, 우리가 소대성전 본봉에서 문제 풀었을 때 꿈에 대해서 한번 봤었죠. 꿈에 대해서. 그치? 약간 내용이 다른 부분이 출제가 됐죠. 자, 그 다음 4번째가 여기서 또 약간 짜치는 문제 하나 좀 살짝 나와줬고, 근데 핵심은 비연계 처음 보는 현대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요거 잡아준 거 굉장히 좋다. 자, 33번 문제도 엄청나게 많이 틀렸는데 그 세트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석의 가치가 굉장히 높으니까, 자, 일단 현대소설부터 한번 가보자. 일단 현대소설부터. 사건은 아주 심플합니다. 딱 3가지 정도. 일단 문제를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같이 나오는 순간 난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지. 18번 뭐랑 똑같은 유형이냐면 2, 4, 6편과 동일해요. 2, 4, 6편. 원래 현대소설의 첫 번째 문제인데 어떻게 시작해? 원래 어떻게 시작하지? 서술상의 특징을 그냥 크게 물어보잖아. 그거보다 지금 이 세트는 시간이 5배가 걸리는 세트인 거야. 5배. 앞에서 10초 컷이었다면 얘는 50초 걸립니다. 하나씩 따져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18번 같은 경우는 쌤이 말했지만 기역, 니은, 디귿, 미음은 같이 가는 게 훨씬 더 속도는 빠릅니다. 빨리빨리 읽으면서 서술 방식을 바로바로 제치는 게 핵심이지. 자, 서술 방식 아주 섬세하게 냈기 때문에 일단 정답은 4번인데요. 4번. 일단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서술자가 인물의 현재 심리 상태와 앞으로 인물이 처하게 될 상황을, 일단 그러면 일단 리을을 가보면 리을도, 자, 인물이 나는 너무 외로웠고 앞으로도 외로울 거야 라고 말하고 있잖아. 그렇다면 인물의 현재 심리, 앞으로의 상황을 추측한 게 누구야? 자기지. 서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정답이 4번이지. 따져야지. 이거 서술자 추측하는 게 맞나? 저 사람은 이럴 거야, 그는 이럴 거야, 아니잖아. 자기가 자기 생각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답 4번. 서술자 추측이 아닙니다. 이런 포인트 너무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서술상의 특징의 90%는 다 뭐야? 다 시점이거든. 시점에서 최근에 나온 트렌드는 다 뭐예요? 초점하거든요. 다 똑같잖아. 그치? 누구의 생각인가? 누구의 시선인가? 그치? 일단 19번도 요것도 문제를 어렵게 내겠다는 거지. 19번. A로 묶었네. 본래는 A가 뭐여야 돼요? 서술상의 특징입니다. 근데 얘도 적절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디테일을 묻는 거야. 디테일. 자, A의 핵심. 디테일은 뭐다? 따져야 된다. 일치불일치 따지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고전소설로 따지면 일치불일치 문제인 거야, 그냥. 그치? 근데 20번 어떻게 풀어야 돼? 20번. 다이렉트로 들어가야지. A와 B 다이렉트로 적절 동그라미 생각하고 바로 때리셔야 돼요. 그래야 속도를 낼 수 있어요. 자, 적절 문제 많이 나왔어. 우리가 적절 연습 되게 많이 했었어. 모고 할 때도, 그치? 요거 조절 잘 하셔야지만 시간을 충분히 세이브할 수 있어. 21번, 얘들아 가보자. 21번은 보기 가보자. 자, 하나, 둘, 얘들아 두 번째 줄에 문 동그라미. 자, 문의 상징성을 처음에 제시합니다. 한 4년 전에 나왔던 동일하게 전국 모의고사에 문을 상징적 의미로 한 어려운 소설 하나가 있었거든? 황홀한 실종이라는 소설이 하나가 있어요. 그 소설이 비슷합니다. 문의 상징적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는, 한번 꼭 풀어보도록 하자. 현대소설입니다. 자, 문의 상징성이야. 그럼 두 번째 줄, 문. 입구이자 출구입니다. 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서사 구조. 너무나 완벽한 힌트가 있잖아, 지금. 서사의 흐름, 밑줄 치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이야기라는 거야, 이게. 굉장한 큰 힌트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지. 이러한 서사 구조와 맞물려 반복되는 노동의 굴레에 갇힌 주인공. 어머, 반복이 뭔지도 알려줬어요. 끊임없이 노동하는 겁니다. 그치? 이제 노동의 굴레에 갇힌 주인공이야. 이 주인공은 이제부터는 주인공으로 넘어갔네. 포커스가 인물의 캐릭터죠. 동그라미. 주인공의 캐릭터 순응합니다. 밑줄자. 노동의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밑줄. 자, 이를 통해 끝없는 노동에 자신의 삶을 저당 잡힌 현대인의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제목이 저당 잡힌 사내네.
그럼 사실 작품의 흐름과 캐릭터 다 알려준 거야 지금. 그지? 충분히 가지고 들어와야지.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끊임없이 반복적 노동을 하게 될 거야. 하지만 거기에 순응하는 캐릭터입니다. 이 내용이 지문의 내용일 거라는 거야. 생각하고 얘들아 들어가자. 자 그럼 앞부분 줄거리는 자 줄거리의 바로 세 번째 줄 창고 문이 사라졌다. 오케이 밑줄 그리고 사건이 시작됩니다. 자 문의 상징성 사라졌어요. 출구가 없는 거지. 그리고 이어져요. 자 이 소설은 사건이 거의 없는 대신에 뭐가 잔뜩 있냐면 내면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그지? 1인칭은 아니지만 3인칭인데 초점화됐다는 것은 1인칭과 거의 흡사하잖아. 그러니까 내면이 아주 많이 나오는 거지 지금. 자 일단 쭉 보자. 자 하나 둘 얘가 두 번째 줄 환상에 지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얘가 밑줄 생각 심리 집중해야지. 저 벽도 환상 아니야? 그러면서 벽에 막 몸을 부딪혀봐. A죠. A는 바로 기억은 바로 따지시면 됩니다. 자 바로 밑에 줄에 멍해진 의식이다 밑줄. 자 그리고 A 바로 위에 줄에 기억들을 도무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밑줄. 자 심리 하나. 문이 사라져서 갇혔어. 이게 환상인가? 뭐지? 이 상황이에요 현재. 여기까지 하나의 사건. 계속 이어지네요. A로 가자. 이제는 심리가 좀 바뀌어서 고통이 스미기 시작합니다. 고통 밑줄. 두 번째 줄 괴로움 심리 밑줄. 자 오른쪽으로 가보자. 오른쪽 다단에 자 문득 얘가 첫 줄.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다. 아주 중요하네. 문득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다. 지금부터 그렇다면 과거로 간다는 얘기네. 회상이죠. 일단 시간이 바뀔 때 공간이 바뀔 때 딱 끊어줘야 돼. 의심스러운 그 기억이 갱 속에서 지냈던 지난 몇 년간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일단 딱 끊자. 회상이죠 이제부터. 자 굴같이 낮고 좁고 이런 곳에서 그는 그 죽은 시간의 잔해들을 캐냈다. 자 그곳에서 다음 문단 그곳에서도 시간은 정지되어 있었다. 오직 알 수 있는 건 노동의 양밖에 없었다. 지금 핵심은 노동하는 삶입니다. 노동에 저당 잡힌 삶인 거. 노동은 아주 중요한 키워드지. 노동의 양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문득 작업 종료됐어 이제. 그래야 다시 올라옵니다. 하지만 하늘은 음산하지. 일단 심리 연결되어 있는 분위기 체크 음산. 그게 새벽 어스름인지 아닌지를 알 필요조차 없었다. 출퇴근의 의미를 알 필요조차 없었다. 왜냐? 그냥 영원히 노동하는 삶이거든 지금. 어디서 끊을까? 그때를 생각하고 앞에서 딱 끊어주면 되겠네. 다시 현실. 그럼 지금 크게 사건은 현재 갇혔어요. 과거 회상. 다시 현재야. 그러면 아직 이 사람이 안 한 게 있잖아. 뭘 아직 안 했지? 노동에 순응하는 게 아직 안 나왔잖아. 그치? 이 사람의 캐릭터를 생각하면서 가보자. 그때를 생각하고 그는 일어났어. 자 중략에 하나 둘 세 줄 위로 가보자. 일에 대한 지겨움. 지겨움이니까 심리 딱 보이잖아. 지겨움 밑줄. 무의미한 밑줄. 그러니까 일이 좋아서 하는 건 아닌 거야 이 사람도. 왜냐면 지겹고 무의미하거든. 그게 발작적인 충동을 끄집어냈지만 그는 참았다. 오케이 이게 바로 노동에 순응하는 거죠. 중략 이후. 그래서 그는 바로 순응합니다. 아예 중략 이후부터는 노동을 시작하잖아. 그치? 자 노동에 순응해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A로 갈까? 허리를 폈다. 가뿐했다. 그는 약간 흡족했다. 심리 밑줄. 자 심리가 아예 긍정으로 바뀌어버렸어. 흡족합니다. 지금 만족스러워. 하나 둘 셋 네 줄 밑에 느긋한 마음 밑줄. 바로 밑에 줄 즐겁습니다. 심지어는. 그만큼 노동에 완벽하게 순응한 캐릭터라는 거야. 그치? 자 시간의 흐름 그거야 아무래면 어떠냐. 10년 20년 그것은 바로 밑에 줄 무의미한 노동의 시간들이다. 무의미하고 외로움 또한 새삼스럽지가 않다. 자신은 언제나 외로웠고 앞으로도 외로울 거라고 짐작했다. 누가? 자기가. 자기 생각이지. 자, 근데 이걸 그냥 순응하고 사는 캐릭터인 거야. 지금 내용은. 그지? 자, 그러나 그 다음 순간 그는 바로 자 이제부터 심리가 또 바뀌잖아. 심리를 따라가면 사건이 잘 보인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소름이 오싹 끼친 얘들 밑줄 쫙 심리책 소름이 쫙 끼쳐. 왜 그럴까? 오른쪽 마지막 다단에 문이 등장한 거야. 다시 한번 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심리를 따라가면 사건이 잘 보여. 문을 발견. 하나 둘 세 번째 줄 오금이 저리고 무릎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그리고 나서 허리가 펴지질 않습니다. 왜냐? 너무 놀래서. 그리고 나와봤더니만 다시 반복되는 거죠. 자 마지막 줄에 깊은 혐오감만을 남겨놓았다. 이렇게 심리도 이렇게 마무리되고 하지만 또 반복이 되겠지 라는 걸 암시하고 지문은 끝납니다. 약간 단편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지 않아? 약간 타임루프에 갇힌 어떤 단편 영화? 이런 느낌이에요. 자 19번은 그러면 정답 가보자. 19번 정답 2번인데 자 A 부분은 회상에 잠기는 장면 시작되는 장면 회상으로 들어가는 장면 회상씬 요게 A야 지금. 그럼 19번은 무조건 얘는 일치 불일치 확인하시는 겁니다. 잔상으로 푸는 순간 바로 틀리게 되어 있어요. 19번은.
일단 2번이 정답이지? 헤아리지 않은 것은 맞아요. 노동의 양 측정할 수 없었나? 모르면 가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야. 노동의 양만을 측정할 수 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정답은 2번. 이걸 틀렸다는 얘기는 하나, 확인하지 않았다. 일치불일치 체크하자. 일치불일치가 보통 고전과 현대에 각각 하나씩 혹은 두 개씩 나오잖아. 일치불일치 많이 나올수록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팩트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 물론 다 팩트 체크할 필요도 없지. 어떤 건 왜냐면 기억에 남아있거든. 반 정도는 기억에 남아있지만 반 정도 기억에 안 남아있어. 가서 확인하는 것이 점수를 만듭니다. 자, 20번은 정답 바로 가자. A는 자, 만족했을 때야. 어느 정도 노동을 하고 만족, 흡족. 이게 A고요. 생각하고 들어가야지. B는 문을 보고 깜짝 놀란 게 B야, 지금. 그럼 그 정도 생각하고 다이렉트로 정답 들어가면 의구심 해소한다 바로 날려야지. 사실 깨닫는다 관계없죠. 모두니까. 정답 5번이네. 주어진 요구를 일정 부분 충족. 예상 못한 사건에 발생에 대한 반응. 얘의 핵심은 뭐냐면 얼마나 빨리 풀었냐. 어떻게 풀었냐.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20번에다 다이렉트로 들어가자. 21번도 정답 1번 가볼까? 1번. 이런 문제가 사실 최근의 트렌드기도 한 게 보기의 워딩과 작품의 워딩이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완벽한 함정이에요. 쌤 조교 중에도 그 친구, 조교들이 문제를 다 많이 풀어봤지만 그 친구는 서울대에 지금 다니는 조교인데 그 친구가 이 문제를 푼 다음에 1번을 지나간 거야. 1번을 지나가고 밑에서 쭉 보다가 혹시 답이 왜 없지? 그제서야 급하게 올라왔더니 답이 1번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1번, 그만큼 대충 보면 지나칠 수 있다. 1번 따지자, 1번. 일의 진행에 따라 소모된다 인식하면서 보인 발작적인 충동은 수능이다 라고 볼 수 있을까? 따져야죠. 얘들 발작적인 충동, 지문의 중략 두 번째 줄이었지? 지겨움과 무의미성 때문에 발작적인 충동이 갑자기 올라와. 이걸 참아낸다 라는 게 이 사람의 캐릭터지. 그러면 정답은 1번이네. 핵심은 일단 이 사람의 캐릭터가 확실하게 잡혀 있었더라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충동 자체가 아니라 충동을 참아내는 게 이 사람의 캐릭터인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죠. 자, 가서 따지자. 질문을 던진다. 인물의 캐릭터에 집중한다. 자, 일단 넘기시면, 자, 이제 고전시가 수필 쭉 나오는데, 자, 일단 요 22번부터 26번 세트는 아주 전형적인 고전시가 수필 세트라고 했어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거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독해하는 방식이 좀 더 중요하다. 자, 이거는 잠깐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특히 이 사물학평 분석을 이번 주에는 정말 오답노트를 꼼꼼하게 잘 만들어줘야 되는 게 4월이 되면 또 내신이 또 다가오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4월에 내신 휴강도 있고 내신 기간 지나고 나면 바로 5월이야. 바로 5월이면 바로 6평 대비예요. 이때 이제 엄청나게 막 미친 듯이 하잖아요, 6평 대비를. 근데 6평 대비를 할 때 내신 갔다 오면 또 약간 머리가 내신식에 또 맞춰져 있다가 다시 평가원식으로 다시 옮겨와야 돼. 근데 돌아왔더니 6평은 급해. 근데 내가 뭐가 부족한지 몰라. 3월학평의 덕을 하나도 못 봤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 한 달 동안 효율적인 시간을 극대화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지. 근데 3월학평 분석을 해놓잖아요. 오답 정리 쭉 해놓잖아. 아,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었지. 이런 게 3월학평에서 보여줬던 패턴들이었지. 여기에 집중하면 되겠다. 내가 이 문제 좀 더 이렇게 풀자. 조절 같은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좀 더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오답 정리. 이번 주까지가 거의 마지노선. 이번 주가 지나가면 아마 스스로도 얘를 잊어버리게 될 거야. 3월학평이 사 흘러가게 될 겁니다. 얘에 대한 덕을 최대한 많이 뽑아내자. 3월학평. 분석거리 정말 많잖아, 지금. 자, 일단 고전시가 가보자. 고전시가 수필은 핵심은, 자, 고전시가. 일단 이 세트는, 약간 좀 꼬롬한 게 뭐냐면, 보기부터 벌써 약간, 마음에 안 들어. 보기부터. 본래 갈래의 특징을 알려주는 게 기본이거든. 근데 갈래의 특징 알려주지 않고 플러스 알파를 던져줍니다. 26번이지. 플러스 알파를 던져줘요. 어떤 플러스 알파? 질문의 형식에 집중해라고 알려주고 있지. 질문 동그라미. 자, 그러면 이제 읽으면서 가도 읽고 나도 읽으면서 질문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일단 근데 질문에 대해서도 좀 잡아줍니다. 하나, 둘, 셋. 일단 네 번째 줄. 자, 이 과정에서 인물은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의 구분을 인식하고 깨달음을 얻는다. 끝.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일단 가는 고전시가. 나는 고전 수필. 해야 될 걸 그냥 해야 됩니다. 힌트가 없어요. 갈래에 대한 힌트도 없습니다. 자, 해야 될 건 뭐냐면 첫째. 기본적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이게 가장 기본이지. 그지? 근구정 따진다. 시어의 의미를 파악한다. 두 번째가 이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갈래마다 특징들이 좀 다르단 말이지.
유배시가 일 때, 애정시가 일 때, 강호일 때, 기행일 때, 규강일 때 다 다릅니다, 이게. 다르지만 요 내용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EBS 할 때 갈래별로 다 들어갈 거야. 강호시가 별로, 기행시가 별로, 유배시가 별로 다 묶어서 볼 겁니다. 그러면은 전체를 관통하는 기준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거든. 모든 작품들을 다 보면서 동시에 이렇게 EBS 바로 다음 주부터 바로 정리할 건데 그 중에서도 이 세트는 지금 뭔 것 같아? 갈래가 뭘까? 쭉 앞에 시작하다 보면 바로 느낌 오잖아. 갈래는 전문으로 따지면 이거는 기행가사인데요. 이 부분만 보면 거의 강호가사와 똑같습니다. 갈래의 특징. 요 갈래의 특징에 따라서 긍부정도 웬만한 것들이 많이 결정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게 좀 명확하게 잡혀 있어야 돼. 그러면은 고전 시간은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어. 아직 우리가 갈래별 특징 잡지 않았다 쌤이 말했었지. 아직 잡지 않았기 때문에 요 부분들을 좀 더 섬세하게 정리하자. 기행가사는 이게 훨씬 더 팍팍합니다. 그래서 EBS에서도 기행가사 부분이 가장 마지막 파트야. 왜냐면 가장 난도가 높거든. 이 사수능 때 킬러를 빼고 다만 난도는 좀 전체적으로 높이고 변별력을 주겠다. 문학 특히 좀 더 어렵게 내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썼던 게 기행가사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기행가사 나오면 난도 올라갑니다. 거기다 심지어 외국으로 나간다? 거기에 플러스 3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출제하는 거야. 볼 건 많긴 하지만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이후에 좀 더 정리하고 얘는 그래서 기행가사 여기서는 약간 강호시가의 특징 갖고 있는 기행가사입니다. 두 가지는 겹치니까. 그러면 이 세트를 읽고 나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가를 다 읽고 무슨 말이지 그냥 따라가면 안 되지. 우리 강호시가 연습했었잖아. 면왕종가 연습했던 거 기억나? 어떻게 읽어야 돼 강호시가? 어차피 자연 좋다 이게 끝인 거 맞잖아요. 자연이 좋은 거 맞아. 근데 왜 복잡하지 약간? 많잖아. 공간이 많잖아. 대상이 많잖아. 이거 정리만 잘하면 아주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요건 읽을 때 이렇게 공간을 이동하면서 좋다 이런 내용이 지금 끝이거든. 기행가사보다 이 부분이 강호에 가까운 이유는 뭐냐면 실제 기행가사는 공간에 도착해 대상을 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상당히 빽빽합니다. 근데 얘는 지금 빽빽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강호시가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널널합니다. 물론 이 빽빽한 것도 보통 3가지를 출제하기 때문에 빽빽한데 이거 읽는 연습은 나중에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일단 강호시가의 특징이야. 나는 얘들 수필이야 수필. 수필을 어떻게 읽어야 돼? 수필은 이걸 잘하면 잘 읽히고 잘 안 하면 잘 안 읽힌다니까. 기본은 필자의 생각을 찾으려고 봐야지. 일단 나를 읽을 때 이런 내용이다. 필자의 생각이 뭐지? 펼치시면 안 돼요. 얘네들을 확 좁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정리가 훨씬 더 잘 돼. 필자의 생각이 뭘까? 그리고 오늘은 필자의 생각을 잡아주는 중요한 포인트가 또 출제가 됐잖아. 뭐가 나왔지? 대화가 나왔잖아요. 대화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 사람과 필자가 생각이 다를 가능성 99%. 같으면 더 쉽지. 같으면 그냥 똑같은 말이니까. 부딪히네? 이 지점을 봐야지만 이 사람의 생각이 더 잘 보인다라는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비 확인했어, 대비. 오늘 대비가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의 말 속에도 대비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주인공의 말에도 대비가 있고요. 이 둘의 대화도 대비고요. 그치? 대비의 포인트, 이 기본이지. 최근의 트렌드는 딱 2가지. 대비는 절대 안 빠진다. 일단 나부터 가볼까? 자, 나로 가보자. 자, 그럼 필자의 생각 찾기 위해서는 일단 어떤 사람 동그라미, 어떤 사람의 대화를 보자.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바람이란 요동치는 것이요. 집은 편안하다. 벌써 뭐야? 벌써 대비잖아. 그치? 바람 삼각형 집이 좋다는 얘기네. 편안히 거처할 곳이 요동치는 것을 면치 못하고 요동치면서 편안히 거처하는 것을 방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듯 바람과 집은 서로를 따라다닌다.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치? 이 사람의 주장 하나네. 바람은 별로야. 집은 편안해. 하지만 둘은 같이 있을 수밖에 없어. 맞아? 라고 물어본 거야 지금. 나의 답변을 들으면 필자의 생각 확실하겠지. 성능자가 한숨을 쉬고 탄식하며 밑줄짝 심리만 딱 봐도 아주 많이 부딪힙니다. 그지? 탄식하며 말하기를 바람은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자네가 그것을 널리 설명하기 원하는가? 저 해와 달, 추위, 더위, 바람, 핵심 바람이니까 바람과 비, 하늘과 땅의 가르침이다. 그러나 지금부터 대비됩니다. 자연물도 대비되지. 해, 달, 더위, 추위 싹 다 삼각형 한 가지 기능밖에 없다. 나머지가 서로 통하지가 못한다. 그렇지만 바람은 다르다. 동그라미 대비. 바람은 다 통한다는 얘기네요. 바람은 그렇지가 않아.
방위를 맡으면 사방풍이 되고 요런 바람이 되고 저런 바람이 되고 바람이라는 건 자 마지막 줄 자 살짝 내려가서 그 문단의 마지막 줄 가보자. 저 하늘과 땅 사이에 형체를 받은 것이 하루라도 바람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것이 있겠는가? 없다란 뜻이지. 한마디로 정리하면 모든 것들은 바람과 함께한다. 그죠? 모든 것들은 바람과 같아. 함께 가. 뛰어난 재주와 용병술 이런 모든 좋은 것들도 전부 다 바람과 뭐야? 다르지가 않아. 그지? 자 서로 천거, 현달, 심지어 싸우는 거, 분란 일으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바람이라고 해도 되고, 바람이 아니라 해도 될 거야. 남도 바람이고, 나도 바람이고, 유독 나만 그러하겠니? 모든 것이 다 바람이야. 과거도 바람, 지금도 바람, 모든 것은 바람이야. 생각하건대. 바람에 처하는데 길이 있으니. 근데 중간에 이런 말도 나오잖아. 모든 것이 바람이다. 또 있지만, 바람이 아니기도 하다는 거야. 그지? 자, 마지막 생각하건대 바람이 처하는데 길이 있어. 정신 모으고 가면 바람이 나를 또 어떻게 하겠냐. 편안한 것도 그런 건 없어. 요동도 없고 불편할 것도 없어. 면에 또 기뻐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 다 뭐야? 다 다르지 않은 거야. 그게 곧 바람이기도 하고 바람이 아니기도 하고. 이 사람 지금 까는 게 뭡니까? 마지막 줄. 그다음에 그럴듯하지만 그 경계를 벗어나지 못한 게 아닌가. 요게 핵심이죠. 밑줄 별표. 뭐라는 거야? 집은 좋고 바람은 나빠. 이 얘기는 너는 경계를 지었잖아. 잘못된 거야. 바람을 예시로 들어볼게. 바람이라는 건 모든 곳에 있고 모든 것은 바람이기도 하고 모든 것은 바람이 아니기도 한 거야. 뭐냐면 구분하면 안 된다. 이게 필자의 생각이죠. 경계를 지으면 안 된다. 자, 그러면 25번의 정답 가보자. 자, 일단 정답이 1번, 2번 동그라미. 이 두 가지는 뭐 가지고 푸는 거지? 1, 2번은 대비 가지고 푸는 겁니다. 그지? 대비를 물어본 게 1, 2번 선택지야. 일단 3번. 바람은 모든 것에 영향 다 끼쳐. 맞지? 바람은 다 모든 것에 다 있어. 4번. 모든 것은 결국 바람과 똑같아. 그지? 일단 5번. 그럼 3, 4, 5번은 다 필자의 생각이네. 특히 5번. 성명자는 바람이 없는 듯, 집도 없는 듯 여긴다면 경계를 벗어날 수 이게 필자의 생각이죠. 경계를 벗어날 수 있어지. 그리고 정답이 5번이네요. 필자의 생각을 그대로 물어본 선택지가 5번입니다. 핵심은 지금 바람에 대한 얘기를 엄청 길게 하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건지 정리가 되게 어렵단 말이야. 뭔가 바람은 여기저기 다 있다라는 얘기가 맞긴 한데 모든 곳에 다 있고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 맞긴 한데 확실히 잡히지 않을 때 이 사람의 대화를 잘 생각해보면 이걸 까는 포인트가 핵심적인 포인트라는 거지. 이건 편안하고 이게 좋아. 이게 편안해 이건 안 좋아. 맞아? 아니 그딴 짓을 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 구분하지 말란 얘기지. 그지? 그게 필자의 생각 자체가. 그래서 대화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자, 일단 가도 한번 읽어보자. 가. 그럼 가는 이제부터 갈래를 몰라요 우리가. 그럼 이제 들어가 보자. 이 몸이 천지간에 쓰일 때 전혀 없어. 얘들아, 천지간 쓰일 때 전혀 없어. 요거 되게 상투적 표현인데 쓰일 때 없을 때 사대부들은 어디로 갑니까? 자연이죠. 쓰일 때 전혀 없어. 30년 세월 흐지부지 어디서? 자연에서. 물론 첫 줄, 두 번째 줄 읽고 자연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을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안 들었다면 어떻게 하면 돼? 읽어 나가시면 돼요. 일단 세 번째 줄. 풍류 정치 끝이 없어 신선계 인연으로 녹수청산 분수를 다녔는데 오케이 싹 다 동그라미 싹 다 자연이네 지금. 그지? 자연 속에 살았는데 잠깐 동안 병이 들어 시골집을 닫았더니 A 뒷절에 어떤 중이 와서 하는 말이 네 병을 내가 모르랴 천석고항이라 라고 알려줍니다. 여기서부터 일단 평가하는 건 좀 차이가 있어. 천석고항 동그라미. 일단 천석고항이 무슨 뜻이냐면 도산 12곡이 수능에 평가원에 나왔을 때 자 병이 들어 이 병은 천석고황이다 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선택지의 함정이 뭐였냐면 병이 들었잖아. 이거를 부정으로 써놓은 게 정답 선택지였거든. 이게 적절하지 않은 거였단 말이지. 이때 핵심이 뭐냐면 주석을 보는 거야. 주석. 병이 들어서 그 병은 천석고황이야. 주석만 보잖아. 천석고황 무슨 뜻이냐면 자연을 너무 깊이 사랑해서 든 병이 천석고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얘 진짜 병이야?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부정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거든. 그러니까 얘는 주석만 보면 답은 아주 쉽게 긍부정의 범주를 벗어났기 때문에 판단이 가능합니다. 얘는 근데 천석고황의 개념을 안 알려줬다는 거. 주석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자, 일단 천석고황 알아놓자. 그래서 자연을 사랑하는 병인 거야.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마음에 깊이 든 병이 바로 천석고황입니다. 긍정이죠. 자연 사랑하는 마음인 거야 이거는. 자, 천석고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계절 체크했어. 독해할 때 계절 체크!
체크 이거 생각났어? 22번의 정답 몇 번? 1번이지. 그래서 이런 어떤 아주 긴장될 때 확 느슨함을 주는 게 1번 같은 거잖아. 일단 계절 무조건 나온다 쌤이 말했었죠. 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 해설가한테 쌤이 말할 거야. 낸다고 했지. 다만 별표, 계절 체크 얘기했었잖아. 계절 체크. 일단 봄바람 밑줄, 봄입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 자연에 지금 현재 여기 위치는 집이었어, 집. 중이 와서 말한 거야. 너는 자연을 사랑해서 병이 난 거야 라고 말한 거야, 현재. 자, 그러자 아, 이 사람아 철없이 누워있으려나 가는 대로 가자꾸나. 동그라미 가자꾸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작품이. 즉시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얘들 중요한 건 지금부터 뭘 따져야 돼? 공간과 대상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바라보니 니은 가자. 시냇가 방초길이 쫙 이어져 있어. 얘들 시냇가 방초길 동그라미. 공간이야 대상이야? 이런 것도 구분해서 물어본다. 다 이후에. 공간이야 대상이야? 대상이죠.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그치? 여기까지 대상이야. 쫙 이어져 있어. 그러자 아이를 불러내요. 아이 종을 불러내요. 말에게 채찍을 걷어쥐고 마음대로 가게 하니 지금부터는 진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야? 지금부터 공간이 되는 거야. 자, 지금 공간 따라가자. 때마침 3월 3일 아름다운 계절 밑줄 아까 봤죠? 봄입니다 이미. 자, 쭉 가는 거야. 아이들과 촐로들 얘들아 꺽쇠 대상. 그럼 지금부터 공간은 동그라미. 대상은 꺽쇠. 이렇게 구분하셔도 괜찮아요. 자, 대상 아이들과 촐로들이 춘흥 봄이잖아. 이 봄 기운에 흥을 못 이겨. 탁주병을 둘러매고 노래 부르며 막 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니까 대상이죠. 일단 대상과 공간을 짚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뭘 보는지를 잡기 위해서요. 그지? 그냥 쭉 글자가 중요하지 않아 지금. 길을 따라가면서 아이들과 촐로들을 보고 있네? 술병을 메고 가고 있네? 아이들은 좀 이르지 않나? 그치? 이 모습을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좀 더 가보자. 자, 그리고 잠이 들어서 석양이 비키는 시간이 약간 지나서 저녁이 됐어. 이제 잠이 들어. 첩첩 산골짜기 동그라미. 공간 쫙쫙쫙 지나는데 잠결에 싹 지나는 거죠. 잠결에 싹 지나고 물이 닿았구나. 물 동그라미. 대상은 지금 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하는지는 철저하게 공간과 대상이 잡아주는 거야. 일단 다음 문단. 자, 중량 이후에 망망대양 계속 물이네요. 네, 동그라미 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다에 대해서 바로 밑에 줄에 대지와 산악을 밤낮으로 흔드는 듯 딱 한 줄 나왔어. 비유 동그라미. 이 비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리에 뭐가 잡혀 있어야 돼? 물이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을 비유하고 있다라고 잡아주고 정리하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물. 자, 이게 기행가설로 가게 되면 비유가 한 6줄 나온다는 거야. 그걸 읽다 보면 길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비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치? 자, 지금 대상 물이야. 자, 근데 아직 우리가 보기를 염두에 두고 읽어낸다면 질문에 집중해야죠, 지금부터. 자, 밑 없는 큰 구렁에 한없이 쌓인 저 물이 만고의 한결같이 차고 줄어든 게 있었던가? 있다, 없다? 없다네. 아까 분명히 질문 이렇게 말했죠, 보기에서. 답을 알 수 있거나 답을 알 수 없거나라고 했어요. 답을 알 수 있네요. 그치? 여기선 정답, 그래서 1번 가자. 자, 자연의 불변성을 끝내 알 수 없을 것이다? 아니지. 알고 있습니다. 자연은 차고 넘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 1번. 그러니까 보기에 질문을 봐. 그럼 질문에 집중해봐. 거기서 낼 게 아주 명확하잖아. 그지? 질문에 좀 더 집중하고 들어가도록 하자. 만약에 쌤 저는 이게 진짜 질문인 줄 알았는데요. 차고 넘친 적이 있었던가? 궁금해한 거 아닌가요? 라고 했다 쳐보자. 일단 그래도 1번 선지를 잘 봐. 끝내 알 수 없을 것이란 지각이에요. 끝내 알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영원히 이걸 모를 거야 까지 가야 되잖아. 아니잖아 그렇다면. 그리고 정답은 1번이지. 그치? 자, 뒤쪽의 내용은 뭐 계속 공간 이동합니다. 그치? 뭐 청옥산 속으로 들어가고 운교 지나서 솔숲 속까지 갑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대화를 합니다. 끝! 이렇게 끝나는 거야. 전형적인 기행 강우시가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뭐 1번. 자, 이제 23번은, 그럼 23번. 이런 거 속도 내줘야지. 23번은 가에 나쁠 게 있나 지금? 가는 싹 다 긍정의 범주지. 그러면 아쉬움 바로 날려야지. 그치? 정답 3번. 24번 다이렉트로 들어가죠. 24번. A는 누구냐면 중입니다. 뒷절에 어떤 중, 나한테 너 빨리 자연 속으로 들어가! 라고 했던 중이고, 이 정도 생각하고 들어가자. B는, 자, 익숙한 중이 깎아지른 험한 벼랑을 막 이동시켜준 중이에요. 까지 생각하고 들어가면 뭐 1번부터 바로 속어가 아주 빠르지. 정답은 뭐 4번 다이렉트로 들어가자. 여정을 독려하도록 하고 여정을 시작하게 독려하고요. 어려움을 덜어주는 거 맞지. 핵심은 속도 빠르게 풀자. 일단 한 장을 넘겨보자. 자, 소대성전도
사건이 3개밖에 없습니다. 사건 크게 한 2개 정도, 2개로 잡아. 줄거리 빼면 2개밖에 없고, 줄거리 포함하면 3개고요. 자, 이 세트는, 봐봐. 자, 일단 27번을 틀렸다면 29번을 틀렸을 가능성도 아주 높다. 왜냐면 둘은 풀어내는 방식이 똑같거든. 27번 어떻게 풀어야 돼? 이 문제 늘 나오는 고전소설의 1번 문제, 일치, 불일치 문제. 이걸 틀렸다는 얘기 딱 하나밖에 없어. 확인하지 않았다. 그지? 예를 들어 27번 1번 선지 봐봐. 왕부인은 승상과 소생이 들어오는 걸 보고 들어갔다. 이렇게 짜치는 게 어딨어. 그치? 근데 평가원 이렇게 낼까? 이렇게 낸다니까. 그러니까 일치불치 확인하라고 했잖아요. 이 세트는 대단한 세트가 아닙니다. 전혀. 그래서 물론 얘 너무 짜쳐. 근데 이거는 평가원은 적어도 어떤 사건을 연결해 주긴 했어요. 뭐 보고 싸웠다던가 싸운 다음에 봤다던가 이 정도는 있는데 들어오는 걸 보고 들어갔다. 이거 너무 짜치긴 하지만 이 세트의 핵심은 뭐냐면 그래서 이 세트 문제를 풀어나갈 때 반드시 잔상으로 풀면 틀린다. 이렇게 이 별것도 아닌 것들 디테일을 만들어낸단 말이지. 이런 내용들이 머리에 남아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핵심은 하나야. 확인했냐 안 했냐. 그 태도를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세트가 27번이에요. 29번 똑같지 않아 얘들? 29번? 우리가 계속 연습할 때 이거 연습했었잖아. A로 묶을 거야. 말이나 글이 나와. 딱 2개를 보기로 했어. 뭘 보기로 했지? 딱 2개인데. 의도? 질문인데. 의도와 얘들 뭘 봐야 돼? 2번째 말하기 전략, 말하기 방식이죠. 자, 그런데 의도는 독해할 때 하나를 바로 포착한다. 말하기 방식과 말하기 전략 어떻게 풀어야 돼? 하나씩 팩트 체크 한다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27번과 29번은 문제를 푸는 방법이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지. 다만 29번은 그냥 본래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지. 본래는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럼 우리는 사실 2가지를 해야 됩니다. 의도 찾고 전략 확인하고. 근데 지금 여기서 대놓고 그냥 전략을 봐라고 알려줬어. 그래도 의도는 봐야지. 그래야 다음 내용을 읽어나갈 수가 있죠. 그치? 그러니까 늘 해야 될 건 의도와 전략을 포착하는 겁니다. 다만 전략이 나왔으니까 하나하나 빠르게 따져야 되니까 여기서 시간을 빨리빨리 써줘야 된다는 거지. 여기서 멍 때리고 있으면 그냥 끝난다는 거야. 29번은. 빠르게 일치불치 체크해야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29번 정답 1번이잖아. 과거에 했던 자신의 결심을 끊임없이 되새겨 왔는지를 밝혔는지를 가서 봐야 된다는 거지. 그냥 없잖아. 그럼 정답 1번이잖아. 이걸 틀릴 이유는 하나라니까? 확인하지 않았다. 일단 확인하셔야 됩니다. 27번 같은 문제가 오답률 1위잖아요, 본래. 그만큼 뭐다? 대충 선택지를 체크하면 다 틀린다야. 그런 학생도 굉장히 많답니다. 오케이? 27번, 29번 팩트 체크 하자. 30번, 일단 보기 가보자. 30번. 자, 30번은 자, 딱 2가지를 알려줍니다. 캐릭터와 서사 흐름 살짝 잡아주지. 일단 핵심은 캐릭터예요. 일단 2번째 줄. 자, 소대성전은 호걸형 인물, 동그라미 주인공인 캐릭터. 자, 어진 성품, 뭐 글재주 이런 거 없어요. 대성이는 일단 힘이 세고. 자, 호걸형 인물입니다. 자, 주인공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혼인담. 얘들 밑줄 서사 살짝 잡아주네. 본래 고전 소설은 어떻게 서사를 잡아주지? 거의 다 잡아주잖아.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야 라고 보통 소설의 흐름을 웬만한 것들을 크게 다 잡아주는데 얘는 지금 스토리를 안 잡아줘. 혼인과 관련된 이야기야 라고만 알려줬어. 근데 사실 그만큼 사건이 많이 없기도 하지. 그치? 혼인과 관련된 이야기야. 핵심은 따라서 뭐냐면 서사가 아니라 여기서는 캐릭터라는 거예요. 일단 등장인물들 동그라미 캐릭터. 이 세트를 읽어나갈 때 사람과 캐릭터에 집중했는지를 한번 복귀해 봐야 된다는 거야. 캐릭터 2명 알려줍니다. 가부장적 질서나 부자 간의 천륜을 내세우거나 밑줄 이런 캐릭터가 나온다는 거야. 지문 속에. 생각하고 들어가야지. 그렇다면. 등장할 때마다 의심해야지. 누굴까? 주인공 아니겠죠? 누굴까? 선비형 인물에 대한 선호를 드러내는 사람이 또 나올 거란 말이죠. 밑줄 누굴까? 자, 일단 누굴까? 천륜 내세운 사람은 승상 천륜 내세우고 뒤쪽 가면 어머니도 천륜 내세우기도 하고, 그지? 선비를 좋아하는 사람 확실하게 누구야? 어머니고요. 그지? 그러니까 30번의 정답 4번이잖아. 왕 부인이 바로 이 선비형을 선호하는 캐릭터야. 그지? 자, 4번은 왜 틀렸을까? 자, 승상 사후의 태도가 변한 것에서 보편적 가치를 따르기, 이 보편적 가치가 바로 뭡니까? 선비를 선호하는 게 보편적 가치지. 이걸 따르기 위해서 뭘 바꿨나? 아니요. 처음 등장할 때부터 이 사람은 선비를 추구했던 사람이야.
태도가 바뀌지가 않았답니다. 일관된 캐릭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4번 정답. 그러니까 이 세트는 처음 들어갈 때부터 포커스를 맞췄어? 라는 걸 짚어야 되는 거야. 그냥 열심히 읽자가 아니라 내가 인물에 대해서 인물의 캐릭터를 생각하고 들어갔나? 선비를 추구한 사람이 누구지? 어머, 왕부인이네? 시작하자마자 나오잖아. 왕부인 속마음 바로 나오잖아. 이 사람이네? 끝까지 이 사람 그래서 대성이가 마음에 안 들거든. 그래서 4번인 것은 이 인물의 한결같은 캐릭터성을 그대로 물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번에 보기를 읽을 때도 뭐가 나오겠어? 두 가지가 나올 거야. 서사의 흐름, 캐릭터. 그게 뭐다? 정답을 결정한다. 알겠지? 그러니까 보기를 꼼꼼하게 보고 들어가시는 게 보기대로 읽어나가야지만 좀 더 정답에 확실하게 근접하게 읽어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일단 사건은 크게 보면 뭐 첫 번째는 승상이 대성을 가족들은 소개합니다. 그지? 그 다음 줄거리 대성이 집을 나가고 소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의 갈등이 상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28번 가보자. 28번도 다이렉트로 푸는 문제잖아. 기억과 니은 적절 동그라미 다이렉트로 생각하고 들어가자. 자,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게 출제가 잘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접근의 방식을 약간씩 달리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세트 전체가. 일단 기억은 어머니에게 대성이란 외간 남자. 그지? 대성이 사라진 것은 외간 남자 유무. 따질 필요가 뭐가 있냐?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일단 니은 채봉에게 대성이란 군자입니다. 그지? 오케이. 요거를 생각하고 어머니에겐 대성 마음에 안 들어. 채봉이는 지금 이 군자를 걱정하고 그리워하고 있는 거야. 정도 생각하고 바로 들어가면 일단 1번. 같은 상황 바라보면 인물들 상반된 입장 정답 1번이네. 그지? 한쪽은 좋아, 한쪽은 싫어. 정답 바로 1번. 나머지 내용들은 전혀 논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다이렉트로 정답을 생각하고 들어가자. 일단 29번 그 A 가보자. 일단 A. A는 이제 채봉이가 말을 하는 거야. 역시 말이 길어요. 그래봤자 의도는 웬만하면 하나, 두 개 정도. 자, 전략들은 많이 나올 겁니다. 길기 때문에. 지금 핵심은 전략을 찾는 거야. 자, 어머님. 분명히 우리 두 사람은 예를 이루고 시를 주고받았습니다. 어머니 보시지 않았습니까? 옛날 초나라 왕이 하는 순간 일단 하나 전략은 확실하게 보이네. 고사를 인용하고 있네요. 그치? 고사. 자, 초나라 왕이 5살 공주한테 백성들을 너의 며느리로 주겠다. 백성들을 너의 며느리가 아니지. 공주니까. 백성들에게 너를 며느리로 주겠다라고 장난쳤는데 공주가 커서 아버지 약속하셨잖아요. 딱 이러는 거야. 그지? 자, 그러자 제가 5살보다 못하겠습니까? 이 얘기는 뭐겠어요? 말 바꾸지 말아라. 이게 의도지. 이게 의도입니다. 전략은 고사는 눈에 확 띄지만 나머지는 확인하면 돼. 그치? 나머지 선택지 다 써있어요. 자,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 확인하면 되고 일단 1번이 없으면 확실히 1번이 답인 거지 그냥. 그치? 그래서 약간 이 세트들이 난도를 조절하려고 이런 문제 확인하는 문제가 1번이 정답이 많더라고 보니까. 급하면 빨리 찍고 가라 뭐 이런 약간의 양심의 털 같은 약간 그 정도. 자, 정답 1번입니다. 핵심은 팩트 체크 빠르게 하자. 현대시는 가장 좀 난해하고 좀 어렵게 느꼈을 수 있거든. 오답률 1위 선지도 여기서 나왔지. 자, 현대시 우리의 목표 딱 정확하게 딱 2개. 비연계 낯선 작품 읽어내는 방법론 정리하자. 반드시 내가 모르는 작품 낯설고 비연계 나옵니다. 그치? 그거 해석한 방식 현대시에서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선지 판단. 이게 정말 문학은 이게 끝이야. 알지? 자, 두 가지 한번 볼까? 자, 일단 문제 유형을 좀 빠르게 살펴보자. 31번부터 쫙 있는데 일단 31번 조금 아쉽지 않아? 왜냐면 지금 우리가 문제마다 전략들이 다 다르잖아요. 쌤이 늘 강조하지만 실전 감각은 이 문제 차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다 읽고 풀자 똑같아 보인다? 아무 전략이 없는 거야. 이때 전략이라는 건 철저히 평가원의 의도를 말하는 거지. 일단 31번. 쌤이 지금 왜 아쉬워하고 있어? 여기서 시간 좀 더 땡길 수 있는데 못 땡기게 만들잖아. 왜냐? 일단 본래는 표현법 문제. 뒤에 있는 의도와 효과를 먼저 제친다. 그지? 일단 의도, 효과 먼저 제치면 최소한 그래도 한 2, 3, 4개가 날아가는데 지금 여기선 좀 아쉬운 게 뒤쪽에 의도와 효과가 다 일반론이야. 그지? 그러니까 제칠 게 없어요, 사실. 뭐 시적 방향을 제시한다, 주제를 형상화한다, 뭐 이런 거니까. 태도를 드러낸다, 뭐 이런 거니까. 사실 제칠 게 없고 하나씩 따져야 한다. 하지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1번 틀렸다면 뭐 하면 돼? 요 개념 체크하시면 돼. 그지? 자, 일단 32번. 조금 당황하지 않았어? 일단 32번이 솔직히 말하면 약간 짜치는 문제. 32번. 왜냐면 일단 32번 봐봐. A를 이해한 것 적절. 적절 동그라미. 이 문제 어떻게 풀란 얘기야?
다이렉트로 정답 바로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기의 의도를 확인하면 정답 바로 나온다는 얘기야. 자, 일단 그럼 보기 가보자. 일단 특정 호칭의 사용, 특정 호칭 밑줄. A 딱 보면 알지만 그냥 너입니다, 너. 자, 화자와 대상 간의 관계나 거리를 조정하여 정서를 나타낸 기반이 된다. 어디에 동그라미? 정서 동그라미. 그럼 32번 뭐 하라는 얘기야? A를 읽고 너와 관련돼서 정서 찾으면 정답 나온다는 얘기예요. A 가볼까? 자, 일단 가보자. 지금 문제 다 풀었다 전제 하에 가는 거니까 이렇게 발췌해라가 아니야. 자, 실제로는 지문 다 읽은 상태입니다, 현재. 일단 A 가보자. 너의 마음 바로 나오네. 일단 너는 이때 누구겠어? 제목이 아스팔트지? 너는 아스팔트야. 너의 마음 우울 삼각형 정서. 너의 가슴은 피곤한 그림자가 쉬러오는 회색의 잔디밭 피곤함 삼각형. 끝났네. 일단 A의 정답 뭡니까? 정서 하나밖에 없잖아. 우울하고 피곤한 거야. 1번.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혀서. 자,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하자. 자, 일단은 지금 정서에 집중해봐. 화자의 우울함을 투영한다. 오케이, 우울함 맞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야. 왜냐면 나머지 2번부터 일단 속어해보자. 2번. 왜냐면 적절이란 얘기는 나머지 그냥 다 속어가 아주 빠르다는 얘기잖아. 전혀 핵심도 아닌 얘기한다는 얘기니까. 일단 2번에 경이로움. 아니죠. 우울하고 피곤한데 막 경이를 느끼면 우린 그걸 소시오패스라고 하지. 자, 그러면 안 돼. 2번 당연히 아닙니다. 일단 3번. 회의감. 의심 관계 있어? 없잖아. 4번. 권태를 해소한다? 무관하잖아. 일단 5번. 침울함. 침울함이지 극복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 몇 번? 1번인 거야. 다만 1번을 고르면서도 이게 맞나 했을 거야. 약간 이게 맞나? 이걸 물어본 게 맞나? 할 정도로 사실 좀 문제가. 평가원과는 좀 거리가 있다. 평가원 이렇게 내겠어? 근데 평가원 내더라도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안 내지. 정서를. 그지?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정도의 의미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정서를 파악하고 바로 들어갔나? 나머지 속어를 빠르게 쳤나? 이 정도로만 의미를 부여하시면 돼요. 다만 1번 선지 좀 더 들어가 볼게. 1번.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혀서 화자의 우울함을 대상에 투영하고 있다. 왜냐면 얘들아, 우울한 마음, 아스팔트가 우울할 수 있어? 없지. 사실은 화자의 우울함이 투영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이 여기 들어간 거잖아. 그러니까 정답이 1번이 그 설명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오케이? 자, 그냥 딱 이 정도 의미로 그냥 짚고 넘어가자. 오케이? 자, 일단 33번. A부터 C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요거 33번 별표. 이게 왜 별표냐면 진짜 어려워서 별표라기보다는 우리가 문학에서 늘 해야 되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주기 때문에 얘는 별표입니다. 33번 풀기 위해선 34번을 먼저 봐야 돼. 일단 3, 4부터 가보자. 자, 일단 34번에 보기 보자. 일단 낯선 작품일수록 내가 모르는 작품일수록 쫄지 말고 보기대로 그대로 가시면 돼요. 모든 의도는 다 보기에 들어가 있어. 일단 보기 보자. 자, 일단 첫 줄 봐. 시적 대상이 지닌 속성은 다른 대상으로 전이되면서 의미를 풍부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잠깐만, 그럼 지금 가와 나는 어떻게 흘러간다는 얘기인 거야? 일단 이걸 짚고 들어가야 의도대로 읽어낼 수 있잖아. 일단 첫 줄이 가장 중요해, 보기도. 자, 두 갈식이니까. 일단 첫 줄. 시적 대상이 다른 대상에게 전이하면서 의미가 강화된다. 이게 첫 줄이야. 얘들 그러면 지금부터 가와 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 거야? 최소한 대상 몇 개? 2개 나올 겁니다. 이 2개의 대상 전이되는 이게 가나인 거야, 지금. 일단 생각하고 들어가자. 일단 가부터 봐봐, 가. 도시 문명을 대표하는 아스팔트. 삼각형. 이거 왜 삼각형이냐면 이거 부정이라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대상을 구분해야 되니까. 이 2개의 대상은 이렇게 될 거니까요. 그지? 자, 그럼 아스팔트 삼각형. 여기에 자연물이 인접. 오케이. 얘네가 바로 뭐야? 대상이네. 그럼 자연물 이렇게 인접 배치. 자, 따라서 생명력을 띈 것. 뭐겠어? 자연물이지? 자, 생명력을 띠지 않은 것. 오케이. 요거겠네. 의 경계가 완화된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럼 가는 어떻게 읽으면 돼? 생명력을 띠지 않은 것, 생명력을 띈 것의 경계가 사라지네. 이게 가작품 전체 내용이야, 그냥. 이렇게 읽으면 돼. 내가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얘들 기본적 시라는 건 다 왜곡이 들어가 있잖아. 주관적이잖아. 그걸 내가 주관적인데 나의 주관성까지 거기에 또 개입되잖아요. 의도와는 점점 멀어지는 거야, 그냥. 얘들 의도대로 가자. 모든 비연계 작품들 지금까지 보기대로 다 가고 문제 푸는 겁니다. 그지? 이걸 벗어난 기출이 있나? 없어. 알겠지? 얘들 이렇게 접근하자. 나도 가보자. 얘들 나는 봄 들판과 바다라는 오케이. 얘들 그럼 대상에 집중하는 거야. 그럼 봄 들판, 바다. 그럼 둘이 대상인가? 했더니만 잘 봐. 봄 들판과 바다라는 상이한 공간 이미지가 중첩된대. 잠깐만. 그렇다면 지금 나는 봄 들판과 바다가 이렇게 겹치는 거야. 맞지? 자, 중첩됨으로써
공간에 속한 대상이네. 오케이. 대상은 여기야, 여기. 그지? 가는 요거 둘의 관계고요. 지금 나는 요 대상이 화자의 내면에 공유된다. 오케이. 이게 이렇게 가는 거네. 화자의 내면이란 대상으로 가는 거네. 그지? 얘들 나는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럼 나는 봄 들판과 바다가 겹칠 거야. 그 속성을 잘 봐. 얘들 속성이라는 게 뭐야 결국은? 우리가 시 읽을 때 현대시든 고전시가든 일단 기본적 해줘야 되는 게 뭡니까? 긍부정의 시어의 속성을 따져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꼭 좋아 나빠 이 이분법이 아니잖아. 이거 가장 객관적인 선인 거야. 자, 시어의 의미를 따지는 게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냥 줄줄이 읽는 게 아니라 시어의 의미 범주를 따져야 된다는 거야. 자, 이 의미 범주 따지는 기준이 딱 3가지 아니야? 첫째, 대상의 속성. 대상의 의미소, 의미 자체. 두 번째가 정서와 세 번째 태도. 하니까 철저하게 화자를 중심으로 화자가 좋다면 좋은 거야. 화자가 하기 싫다면 부정인 거야. 이 객관적인 선은 딱 작품 속에 있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딱 여기까지. 그지? 그럼 봐. 화자의 이 대상의 속성이 부정이면 화자 내면 부정입니다. 그지? 이 정서의 속성이 긍정의 범주라면 화자는 내면이 긍정의 범주겠지. 쌤이 범주라 말하는 이유는 뭔지 알지? 이 긍정 안에 다양한 의미가 다 들어갈 수 있잖아. 좋네 이게 아니라는 거야. 딱 선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일단 그럼 한번 들어가 보자. 일단 가부터 읽어볼까 빠르게? 그럼 가는 이제부터 속도 더 낼 수 있어요. 가는 어떻게 읽으면 돼? 생명력 없는 것과 있는 게 완화되고 있다. 두 가지가 비슷해지고 있어요. 끝 이거잖아 그냥. 일단 그럼 가로 가자. 아스팔트 위에는 일단 아스팔트 생명력 없는 거 삼각형. 석양이 졸리고 자연물. 자 경계 완화된 거 맞지? 바로 위에 함께. 자 잎사귀를 붙이지 아니한 가로수. 일단 가로수는 자연물이잖아. 근데 잎사귀가 안 붙어 있어. 경계가 완화되고 있어. 생명력이 거의 없는 상태인 거잖아 지금. 소리 없는 고무바퀴 쉬는 자동차의 아기들 당연히 삼각형. 그래서 뭔가 우울하고 피곤하고 회색빛에 잔디밭이고 바다를 꿈꾸는 애들 바다 동그라미. 자연물. 바람들의 탄식을 들으니 들으러 나오는 침묵한 행인들을 위하여. 얘들 맥락도 잘 봐. 우울함, 피곤함, 탄식, 정서 연결되잖아. 우리가 언제나 일관된 맥락 흘러가지 뒤집히지 않으면 일관된 맥락인 겁니다. 자, 그래서 작은 아스팔트의 거리 삼각형. 바다 흉내를 낸다. 이게 뭘로 보여야 돼? 둘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면 그냥 끝나는 거야. 오케이? 얘들아 그래서 가는 생명력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이 내용 본 겁니다 방금. 이게 의도대로 딱 읽을 수 있는 선까지 딱 읽어낸 거야. 내 맘대로 말고. 자, 나도 똑같이 가보자 이제. 나는 좀 더 긴장해야 되는 게 볼 게 좀 더 있습니다. 그죠? 봄 들판과 바다가 중첩된다. 그 대상의 속성을 파악한다. 화자의 내면과 연결되어 있다. 그지? 일단 가보자. 꽃이 피면 일단 되게 반전을 느끼지 않았어? 왜냐면 봄 들판 바다 뭔가 좋은 걸 것 같아. 제목도 봄길이야. 화자의 내면 좋을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일단 첫 줄. 꽃이 피면 마음의 간격들이 촘촘해져. 건너기가 너무 힘겹다. 일단 삼각형. 자, 나 부정의 범주입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힘겹다 이 단어가 정서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들 알잖아. 이건 뭐다? 기준이다. 힘겹기 때문에 앞에 전체가 싹 다 부정인 거지. 얘들 그럼 싹 다 삼각형. 꽃이 피는 것도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의 범주라는 거예요 지금. 얘들 그럼 싹 다 삼각형. 자, 그리고 꽃 때문에 힘들어 화자가. 너무 힘겨워. 그래서 봐. 이제 2번 선지 나온다. 오답률 1위 선지. 그 꽃잎을 부리러 이 배는 비로 다 헤맨다. 끝. 잠깐만 그래도 잘 봐. 2번 선지 가보자. 건너기 힘듦을 자각한 화자는 왜 힘들어요 지금? 꽃이 피어서. 그치? 꽃이 피어서 촘촘해져서 너무 힘겨워요. 자, 힘듦을 자각한 화자는 이를 해소하고 싶어서 비로 향한다 라고 볼 수 있을까? 따져줘야지. 얘들 요거는 봐봐. 아마도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보고 답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2번을 골랐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왜냐? 뭔가를 해소한다? 좋은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더 시어를 쪼개셔야 돼요. 촘촘하게. 그러니까 이걸 쭉 읽고 가서 풀어보자 이게 아니라 시어를 명료하게 시어를 명료하게 내가 볼 수 있는 데까지 딱 쪼개놨을 때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가보자. 자, 꽃이 펴서 마음의 간격들이 촘촘해서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 꽃잎을 부리러. 얘들 밑에 주석 바로 봤지? 플러스 주석 무조건 봐야 돼. 주석은 알다시피 얘는 출제 포인트 자체입니다. 고전시가도 마찬가지. 자, 이 꽃잎을 내려놓으러 비로 향했어. 오케이. 그렇다면 선지 다시 보자.
힘듦을 자각한 화자는 이걸 내려놓으러, 이걸 해소하러 B로 향했어. 맞아? 설명 자체잖아, 그냥. 그러니까 2번이 당연히 맞는 선택지지. 일단 이 포인트는 일단 핵심은 두 가지야. 첫째, 그냥 해소, 긍부정의 범주를 따지지 않아서 그런 거야. 머릿속에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뭔가 좋은 게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얘가 정답 같이 느껴지는 거지. 얘들 핵심은 뭐다? 선택지는 수용하지 말아라, 절대로. 선택지는 뭐 해야 돼? 판단하셔야 돼요. 이 판단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질문 한번 던져보면 되는 거야. 따지면 돼. 이 선지를 그냥 보면 이렇게 받아들이잖아? 되게 그럴싸해. 근데 문학은 내가 가야지. 이렇게 볼 수 있나? 건널기 힘듦을 자각한 거 맞나? 이건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보자마자 이렇게 해놨을 거거든, 내가. 당연히 이거 힘듦을 자각한 거 맞지? 그래서 이걸 내려놓으러 B로 갑니다. 맞네?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나 따지면 바로 돼요. 일단 밑으로 좀 더 내려가 보자. 자, 그래서 지금 이 중첩이 나와야 되고 화자의 내면까지 가는 거야, 이제. 그래서 보면은 계속, 자, 봄 들판의 모습들 나옵니다. 염소 막 탁탁탁 지나다니고 막 타박거리며 가고. 일단 좀 더 내려가 보자. 자, 남몰래 출렁거리는, 오케이, 바다도 중첩되어 있잖아. 남몰래 출렁거리는. 그럼 생각해보면 봄 들판의 속성이 지금 거의 부정의 맥락이었잖아요. 앞부분 확실한 부정이고. 그렇다면 바다도 어떻겠어? 중첩이니까 둘은 같겠지. 그지? 그러니까 출렁거리는 상심, 삼각형, 부정이잖아. 상심은 아지랑이 넘어. 그렇다면 화자의 내면도 어떻겠습니까? 아주 부정적이겠네. 그지? 자, 끝내 닿을 수 없어요, 심지어. 끝내 닿을 수 없는 항구 몇 개, 오케이? 더 지워야 한다고. 닻이 끊긴 배 한 척. 끝났어. 닻이 끊긴 배 한 척은 누구겠어? 그렇다면 화자의 내면을 말하는 거지. 방황하는 내면. 일단 그럼 정답 선지 5번 가보자.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C에서 화자는 자신의 목적지를 끝내 닿을 수 없는 곳이라고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어. 일단 C에서, C는 항구 몇 개야? 닿을 수 없는 항구 몇 개야? C에서부터 벌써 틀렸지, 사실. 그지? 화자는 C 닿을 수 없거든. 그렇다면 C에서 이걸 인식한다라고 볼 수 있을까? 따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선택지를 작품 읽고 애매한 채로 빨리 답을 고르자 하는 순간 바로 오류가 나. 현대시는 언제나 오류가 선지를 판단하지 않고 수용할 때 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나? 화자는 C에서 이렇게 닿을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나? 를 따지면 3초만 따져도 답이 나온다. 이번에 우리 후설의 판단 정지 나왔잖아. 판단 중지. 판단 딱 중지하고 한번 잠깐 따져보는 거야. 급할 게 없어. 3점을 맞춰야 될 거 아니야. 2점이네 2점이야. 점수 맞춰야 될 거 아니야. 한번 따지면 본질이 살아남는다. 얘들아, 따지자. 그럼 34번은 답 더 쉬워요, 얘들아. 34번 엄청 쉽잖아. 34번 뭐가 틀렸어? 봐봐, 물어보는 게 뭔지 잘 봐봐. 얼마나 보기대로 똑같이 가는지 한번 잘 봐봐. 얘들아, 1번. 가로수는 자연물. 잎사귀를 붙이지 않았어. 생명이 띄지 않은 것과 점점점 경계가 완화돼. 맞아? 당연히 맞지. 뭘 물어보고 있어? 대상과 대상의 속성 맞아? 전이 맞아? 경계 완화 맞아? 그냥 그 자체 그대로지. 보기대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보기대로 가야 내가 잘 읽은 거야. 일단 2번 선지. 답은 너무 쉬워. 그래서 잘 보면 자동차, 일단 삼각형, 아스팔트, 삼각형. 이 둘의 경계 완화야? 틀렸지. 그러니까 이거는 대상과 대상의 경계가 완화되네 생각하고 들어가잖아. 답이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 2초 컷. 왜냐? 2번에 있으니까. 오케이? 얘들아,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어. 보기대로 가는 거 좀 더 연습하자. 알겠죠? 그러면 나머지 선지들을 봤을 때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렇다면 이후에는 문학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실전에서는 이 선택지와 선택지 문제 하나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야. 이 연결되어 있는 선지들 맥락들 지금 5문제니까 지금 4문제니까 총 20문제. 이 20문제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어때? 나머지 선지들 맥락은 다 같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일관된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약간 헷갈렸어도 뒤에 가서 확실한 답이, 그럼 나머지 3, 4, 5번 다 맞는 말이야. 이 4, 5번을 통해 나 작품의 해석도 훨씬 더 공고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문학은 내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확신을 점점 가질 수 있어. 문제를 풀면 풀수록. 왜냐? 다 같은 얘기 하니까. 오케이? 자, 이 부분들 연습하기 굉장히 좋은 세트 중 하나였기 때문에 특히 보기대로 가는 거 연습하자. 선지 판단 따지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현대시가 되게 비연계고 낯선 작품들까지 정말 독서부터 시작해서 거의 대다수의 문항들을 아주 빡빡하게, 특히 이 문학은 우리가 지금까지 분석하면서 핵심은 문제 유형별로 풀이 방식,
시간 최대한 땡길 수 있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계속해서 들어가 있었다. 특히 다이렉트 문제들.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나에게 물어볼지를 얘들아 최대한 많이 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실전이라는 건 결국 새로운 문제를 만날 일은 거의 없을 거고요. 내가 늘 하던 생각들을 반드시 해내는 거. 이게 핵심이야. 알겠지?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를 좀 더 포착하자. 그러면 우리가 6평, 9평 수능 가는 과정에 분명히 커리어 하이 만들어낼 수 있어. 알겠죠? 자, 이 해설을 통해 내가 다음번 6평 때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지? 이걸 확실하게 오답 정리하세요. 알겠지? 자, 그래서 유형별 풀이 독해 전략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얘들아 3월 합평 진짜 막 불편했을 거야. 막 불편했지만 그 마음을 6평 때는 상쾌하게 자 이렇게 한번 힘을 내서 가보도록 하자. 얘들아 고생했고 꼭 오답 정리 꼼꼼하게 유형별로 접근의 사고의 과정을 중심으로 해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제 중간에 어려운 내용들이나 모르는 부분들은 적극적 Q&A. 오케이? 자 주인공 시점으로 얘들아 열심히 복습하고 6평 때 더 우리 성장해서 또 해설 달리도록 하자. 고생했어.